피아노가 들어간 그 다음에 바이올린과 첼로라는 뜻이. 소나타는 한 명의 악기를 위하거나 아니면 두 명의 악기를 위한 대곡이고 그게 협주곡이에요. 주인공이 피아노다. 그러면 피아노 협주곡 1번. 1바이올린 멜로디라면 2바이올린 반주 역할. 그 다음에 낮은 게 클라리넷. 점점 음역대가 올라가고 있어요. 공연장 가서 지식을 정말 뽐낸 순간이 온다면 여기 중에서 조심해야 될 거와 정말 멋있어 보이는 거 하나가 바로 바흐에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흐는 작품 번호로 분류할 때 평소에는 이렇게 영어 철자로 하면 OP 해서 점해서 오퍼스라는 작품 번호로 흔하게 쓰는데 바흐는 곡이 너무 방대한데 자기 자신이 분류하고 세상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에서 정리를 해줬는데 그 작품 번호 자체를 영어식으로 하면 BWV라고 합니다. 그걸 독일어로 하면 바흐werkverzeichnis라고 하는데 바흐의 작품 번호. 근데 이거를 잘못 얘기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BMW. 근데 BMW의 독일어 발음이 BMW예요. 조금 비슷해요. 네,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요. 저희도 뭐 베토벤, 배트맨 맨날 헷갈리기도 하니까. 유난히 작품이 많았던 사람들은 후배들이 그렇게 작품 번호를 이름을 따로 이렇게 별명을 해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같은 시대에 핸델이나 비발디는 자기만의 작품 번호를 표시하는 건 없나요? 있어요. 비발디는 RV, 슈베르트는 그 대문자 D, 하이드는 HOB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배우지도 않았던 그 사이에 어떤 작곡가가 어떤 작품 번호의 별명을 갖고 있는지를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다 OP로? 네, 보통은 OP. 근데 나중 들어선 작곡가들이 자기가 스스로 분류를 해요. 네. 용어들 있잖아요. 네. 뭐 협주, 독주, 뭐 네. 앙상블 그런 거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래식이 유럽에서 아무래도 발전이 됐다 보니까 용어들이 저희가 쓰는 말이 프랑스 말이 있고 독일어가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프랑스 말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앙상블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뮤지컬도 앙상블이라는 게 존재하고 하는데 네. 클래식계에서 앙상블이라고 하는 거는 저 혼자가 아닌 최소 2명. 근데 어떤 곳은 3명부터 앙상블이라 치는 데도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둘이 동등하거나 셋이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요로 따지자면 걸그룹인데 3명 걸그룹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앙상블이라고 하는 건 외래어고 한국말로 하면 실내악. 근데 둘 다 너무 평범하게 많이 쓰이는 네. 표현이고요. 이 앙상블은 보통 9명까지를 앙상블이라고 하고요. 이탈리아 말인데 2명이 하는 이중은 두오라고 하고 3명이 하는 건 트리오, 4명이 하는 거는 미국식으로 많이 하는데 콰르텟이라고 하는 퀄텟, 그다음에 퀸텟, 섹스텟, 이건 독일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8중주, 9중주까지 가고요. 가장 흔한 3인조라고 한다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가 저희가 트리오라는 이름을 얘기했을 때 누구나 떠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저거 대표님 영상 봤어요. 유튜브에서. 네. 그 언니분이랑 피아노랑 맞아요. 제일 조회수 높은 거. 네, 제일 조회수 높은 거. 그게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트리오인데 그게 별명이 있어요. 피아노 트리오라는 별명이 있어요. 피아노가 3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피아노가 들어간 그 다음에 바이올린과 첼로라는 뜻이 피아노 트리오라는 이름이 있고요. 10명부터는 작은 오케스트라라는 뜻인 챔버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10명 이상부터는 한 30명, 35명 이거는 이렇게 기준은 없어요. 네. 그냥 예술의 전당 기준으로 콘서트로 제일 큰 데는 오케스트라 풀로 들어가지만 네. 옆에 IBK 챔버홀이라고 그거보다 좀 작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 그리고 오케스트라는 이제 대편성. 챔버 오케스트라는 지휘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오케스트라부터는 무조건 지휘자가 있는 게 좋아서 안 그러면 저기 멀리 앉은 사람과 여기 앉은 사람과 너무 거리가 멀어져서 서로 안 들려요. 오케스트라는 지휘자가 가운데서 사인도 주면서 음악적인 의견을 전달을 하면 각자 훌륭한 연주자들이 얼마나 의견이 많겠어요. 사공이 많으면 제가 산으로 가잖아요. 그냥 한 사람 의견만 듣겠다 해서 지휘자를 세워놓는 거예요. 다 각자 하고 싶은 음악은 따로 있겠지만 네. 지휘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음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생 느낌은 또 아닌 게 연주자들도 다 명망 있는 사람들일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지휘자도 이렇게 친절하게 나의 음악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물론 정말 절대 권력을 자랑하는 정말 무서운 그런 지휘자들도 역대 많았어요. 그래서 단원들과 지휘자가 사이가 좋다 그러면 정말 희귀한 케이스. 이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작곡된 곡은 심포니라고 하고요. 심포니를 한국말로 하면 교향곡. 이 오케스트라는 외래어고 네. 오케스트라가 한국말로 교향악단이에요. 교향악단을 위한 곡은 교향곡이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은 심포니고. 그러니까 같은 뜻인 거예요. 이거 합주곡이 콘체르토라고 부르잖아요. 소나타랑 구분해서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나타는 한 명의 악기를 위하거나 아니면 두 명의 악기를 위한 대곡이고 한 15분 넘고 20분 되고 50분짜리도 갈 수도 있고, 특히 막 악장도 1악장, 2악장, 3악장 뭐 있고 4악장까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야 이렇게 길고 멋있는 곡을 작곡했다니 그러면 내가 이거는 소나타라고 이름을 붙여야지 하는 건데, 이렇게 비슷한 컨셉의 대곡을 협연자가 지휘자 옆에서 네. 뒤에 오케스트라 반주를 하면 작곡가가 이거는 협주곡이라고 이름을 써줘야지. 협주곡은 그 주목받는 솔리스트가 무조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주고 멋있는 순간이 많이 나오게 돼 있고, 네. 그 오케스트라는 멋있는 전주와 간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소리를 엄청 작게 해서 좀 반주를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협주곡이에요. 주인공이 피아노다. 그러면 피아노 협주곡 1번. 두 번째 곡은 피아노 협주곡 2번. 그 오케스트라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휘자가 모든 걸 다 책임을 지는 감독인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가 배치하는 그 취향대로 배치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맨 앞에는 현악기, 안 바꾸는 배치는 바이올린 배치는 무조건 지휘자의 왼쪽에 있어요.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이올린은 음역대가 아주 높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적당히 낮은 것까지 가거든요. 제일 낮은 음이 솔이라고 하는 거고 높은 음은 사람 음역대가 아니에요. 이렇게도 가니까 굉장히 돌고래 소리처럼 높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음을 담당하는 제1바이올린. 제1바이올린이 가장 어렵고 빠른 부분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그리고 제2바이올린은 중간 정도의 이제 음역대를 하고 반주를 할 때가 좀 더 많아요. 1바이올린이 멜로디라면 2바이올린 반주 역할. 그 다음에 비올라라는 거는 바이올린보다 조금 큰데 목에다 끼고 하는 건 비슷한데 음역대가 이거는 똑같은데 밑에 도 줄이 하나 더 낮은 게 하나 있어요. 음역대가 바이올린보다 훨씬 낮고 이것도 반주 역할을 할 때가 조금 더 많은데 솔로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꼭 한 명만 연주한다는 게 아니라 비올라가 주 멜로디를 갑자기 막 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첼로가 맨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있고 지휘자가 곡에 따라서 비올라 자리랑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비올라가 제일 오른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첼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낮은 음부터 꽤 높은 음까지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제 음역대가 있는데 그래도 주로 낮은 음을 많이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첼로도 솔로 멜로디 부분이 나오면 아주 멋있어요. 더블 베이스는 진짜 낮은 음이에요. 음역대로 또 안 나와요. 이거는 첼로보다 더 낮은 음을 하기 때문에 더 이제 베이스 음을 깔아주는. 여기 두 번째 줄에서는 목관 악기가 들어갑니다. 바수는 또 독일에서 파고시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파고시라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 영어식으로 이제 바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으로 큰 굴뚝같이 원통형으로 생긴 키 큰 악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순이고요. 제일 낮은 악기가 바순. 그 다음에 낮은 게 클라리넷. 점점 음역대가 올라가고 있어요. 오보에. 여기 클라리넷 오보에는 검은색 나무, 플룻은 금색도 있고 은색도 있고 플룻도 높은 음역대인데 곡에 따라서 피콜로라고 하는 플룻이랑 비슷한데 더 짧고 더 높은 음이 나는 게 있어요. 근데 플룻은 목관악기가 아니지 않나요? 아 맞아요. 그 좋은 질문인 게 옛날에 나무로 만들어졌던 시절이 있어서 목관악기로 블루를 다 했는데 그 다음에 개량이 됐어요. 그래서 목관악기인데도 불구하고 금속으로 되어 있는 다음 줄은 소리가 너무 커서 뒷줄로 보낼 수밖에 없는. 이게 사람은 현악기가 많아 보이지만 관악기 소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점점 뒤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다음 줄에 홀은 달팽이 모양, 그 다음에 트럼펫은 정말 빵빠레. 트럼본은 음역대가 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그런 악기고요. 튜바는 제일 낮은 금관 악기. 근데 이것도 개량이 되는 뭐 콘트라 튜바 뭐 이런 더 낮은 튜바 악기도 있지만 어쨌든 낮은 음이 다 오른쪽에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뒤에는 제일 소리가 큰 타악기들. 심벌즈, 작은부, 큰부 이런 거는 매번 나오는 작은부 곡이다. 그러면 작은 부만 연주하는 단원이 있어요. 근데 큰 북이 가끔 한번 치고 심벌즈 가끔 한번 치다. 그럼 이걸 한 사람이 다 맡아서 해요. 그래서 타악기 연주자가 악기별로 다 있는 게 아니라 안 바쁜 파트면 여러 악기를 하고 바쁜 파트면 한 사람만 하고. 그러면 음대에서도 큰 북 전공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타악기 전공에서 다 배우는 거죠? 맞아요. 근데 팀파니는 단원을 단원으로 팀파니만. 정말 곡에 전반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팀파니가 잘하면 잘할수록 타이밍을 너무 잘 맞추기 때문에 그 마림바는 안 나온 곡도 많아요. 실로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옆에 하프가 들어있는 곡이 있고 없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시립교향악단은 하프 단원이 있지만 안 나온 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피아노는 원래는 안 들어가는 게 정석인데 근데 어떤 곡에 가끔 들어가고 영화음악 콘서트 같은 거 할 때는 또 이렇게 피아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휘자가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보면은 연주자들이 지휘자를 잘 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지휘자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지휘자의 가장 잘해야 되는 거는 리허설. 그러니까 리허설을 저희가 한 3일, 2일, 3일 정도로 하는데 그때 지시를 미리 다 내려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지휘를 할 거다. 그럼 이미 연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뚫어진 지휘자만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지휘자 갑자기 쓰러져서 대타가 왔어. 그럼 지휘자를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인을 줄지 모르니까. 지휘자가 3일에 걸쳐서 다 알려준 내용을 무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 포인트 몇 부분은 저희가 타이밍이 정말 안 맞기로 유명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잠시 악보를 이렇게 보긴 보는데 살짝 시야에 지휘자가 들어오게끔 해요. 그래서 지휘자의 수신호가 이렇게 저에게 보이게 시야에 들어오게. 리허설 때 안 했던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 이렇게 보고요. 대표님 어쨌든 연주도 하시지만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도 하시잖아요. 여기 라인하우스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비즈니스 하시고 계신지. 이 라인하우스 공간은 제가 공연이 있으면 제가 리허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연습 공간이자 그러니까 스튜디오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사무일도 보고 여기서 수업도 진행하고
체험하고 일일 체험 같은 것도 기획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목적으로 이 공간을 방음 공사를 한 거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큰 공연은 초청 공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한국도로공사에 강의가 들어오면 한국도로공사로 가는 거죠. 네. 인재개발원. 네. 삼성전자면 거기 인재개발원 가고 네. 원하시는 컨셉을 이제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거나 공연 프로그램을 짜거나 네. 하고 음악을 전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입문을 하고 싶어서 공연을 초청하신다. 그러면 해설을 유쾌한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근데 직원 교육이다. 그래도 지루하긴 안 해요. 왜냐면 다른 교육들이 이미 좀 딱딱했기 때문에 네. 또 가장 큰 제 직업은 아무래도 연주자예요. 공연. 네. 이런 솔리스트로 협연을 하러 가거나 제가 연주자로 초청받아서 가거나 이렇게 네. 초청 음악가로 많이 가고요. 네. 공연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이런 멋진 음악을 아이들에게도 들려주고 싶다 해서 0세부터 만 3세 이전까지 좀 포커스 맞춰서 네. 악기 체험도 시켜주고 아.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신세계 아카데미에서 연락 와서 9월 달에 네. 신세계 아카데미 퀴즈 콘서트를 하러 가요. 네이버에 제 이름 강드보라를 치시면 이게 다른 사람이 올린 공연 리뷰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강드보라 치시면 제가 연주한 것도 많이 올라와 있고 네. 네.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찾으셔서 네. 이런 공연이 제일 마음에 든다. 항상 댓글에 고정으로 교수님께서 이제 그, 연락 방법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네, 남기도록 그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보고 이제 연락이 가능할 것 같아요.